어느 노인의 유언장.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눈물 나는 감동 편지, 어느 노인이 쓴 유언장, 감동 실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속으로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 아냐.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효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룬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던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적막한 시간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습니다.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약속하고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들, 딸도 달려왔습니다. 그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들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는 같은 피가 흡니다. 우리들은 흔히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성장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고맙고 귀중한 존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그리워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사자성어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되돌아보고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반포지효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에서 유래한 말로 부모님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효도가 사회적 규범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노년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모든 자식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핵가족 시대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의 안부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포지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 시작이 됩니다. 먼저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포지효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진정한 효도를 의미합니다. 비록 사회가 변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은혜 속에 자라났고 어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설명절이 다가오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눈물 흘립니다. 돌아가신 다음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반포지효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그분들이 우리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이고 효도가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